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어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제 이재명 후보 그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결을 넘겼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내일 재판이 심리가 열린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진짜 우리 신인규 변호사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내일 심리를 한다는데 뭐 내일 심리하고 뭐 빨리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우선은 걱정하시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사법불신으로 누적되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왜 전원합의체로 이거를 왜 회부를 했냐 하나하나가 다 의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사안은 저는 사안대로만 보면 이거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럼 왜 전원합의체로 갔냐? 원래 대법원에는 부가 있어요. 소부가 있는데 4명씩 대법관들이 일치돼서 이제 의견을 내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워낙 이제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이제 중대성이라는 의미가 사건이 중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의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아마 결론 내리는 게 낫겠다라고 전 대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이미 항소심에서 이미 사실심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고 법리적으로도 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법원이 결론을 뒤집는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결론이 빨리 나오기보다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어진다. 왜냐하면 의견을 내도 우리가 3시 얘기할 때랑 6시 얘기할 때랑 다르죠. 12명 얘기할 때 또 다르고 다르죠. 이게 헌법재판소도 보시면 9명 중에서도 5대3 데드락설 걸렸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염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명의 재판관 1명이 회피했으니까 12명 중에서도 2-3명만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데드락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정치 기소에 따른 1심의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 이미 항소심에서 바로 잡았을 때 이미 끝난 사안이다. 그래서 전 대법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구조적으로 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괘씸해 하셔야 됩니다. 괘씸해야 된다. 조이대. 괘씸한 사람이죠. 아니 아내가 또 왜 소리 하다 아니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기현이가 지기현 판사가 저 말도 안 되는 망나니짓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바로 잡아야 줄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더니 이건 뭐냐면은요.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이거야. 속도를 왜 내냐? 이례적이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뉴스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에요.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쓸데없는 소리들 했잖아요. 뭐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는 둥, 상비원 안에 내야 아니면 2개월 안에 내야 되는 둥. 나경원까지 나서 가지고 막 그런 거 주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또 언론이 그거 가지고 쓰는 거야. 1, 2, 3, 4. 뭐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 시나리오 1, 2, 3. 대선 후에 나왔을 때 뭐 1, 2, 3. 이거를 만들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재명은 역시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는 후보다. 이걸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괘씸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조이대 저 사법 카르텔의 잔꾀 완전 이 잔꾀를 신문에 보니까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카르텔끼리는 자기네들끼리는 계속해서 야 뭘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했다가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오히려 여론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헌재 때문에 거의 한 3주일을 가슴을 끓였잖아요. 그것도 사법 카르텔의 일종 아닙니까? 우리를 끓이게 만든 게. 그러니까 이거를 데드락 보도 내고 언론하고 그러니까 이 순전히 저는 그런 잔머리 요즘 그런 거고 뭐 잔불 잔잔바리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잔꾀를 내는 저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 수에
괘씸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괘씸해. 잔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머리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는 그게 통하진 않으니까 통하진 않아요. 예, 그거는 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예. 저는요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예. 내란 국면에서 법을 관장하는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예.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정도 되면요 예. 내란행위 내지는 한덕수의 이완규 임명행위 이럴 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기현이라는 재판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전 이번에 전원합의체 넘긴 거에 그 잔꾀 중에는 요 부분도 하나 있다고 봐요. 원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예. 늘 경쟁 관계였거든요. 네. 마치 공수처랑 검찰이 경쟁하듯이 경쟁 관계였는데 우위로 보면 대법원이 항상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뒤쳐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째형 정도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마지 정도 되면은. 근데 이번에 탄핵과 내란을 겪으면서 예. 누가 뭐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역전이 됐거든요. 대법원과. 그러니까 대법원보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또 대법관들도 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기의식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사실은 그냥 소부에서 처리해도 되는데 이걸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뭔가 본인들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런 주목도를 끌기 위한 전 그런 잔머리도 그 안에 좀 포함되어 들어있다. 있다. 그러니까 그건 괘씸하게 볼 부분인 건 맞죠. 괘씸하게 봐야 된다. 혼내야죠. 그럼요. 네. 괘씸한 거 그러나 혼내야죠. 이제 우리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거나 이럴 아, 가능성은 그런 거는 거의 전혀 없다. 없습니다. 예, 없다.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그러실 보는 필요는 불가능합니다. 좀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만약에 예, 지금 예. 경선 끝나고 이제 후보 등록합니다. 근데 예. 여기서 대법원이 가부간에 일단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예. 그 자체가 선거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예.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자꾸 이제 불안하다 이상하니까. 올리시니까. 근데 예. 이제 말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게 불안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 전까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해 괘씸한 주셨습니다. 것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괘씸하다. 괘씸한 건 맞죠. 괘씸한 정말 괘씸해. 이런 괘씸한 이 사법 카르텔, 아니 사법 카르텔, 언론 카르텔. 예. 맞아요. 정말 괘씸해. 좀 징글징글하죠. 그게 너무, 징글징글. 갈 때까지 구역질이나.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요. 저는 어떻게 거기에 보면 거기 요새 관료 카르텔까지. 그러니까. 관료 카르텔. 조금 이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근데 마지막 관료 카르텔까지. 마지막 아우, 나 정말 발악으로 징글징글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징글징글한데 지금 최후의 발악이에요. 마지막 정말. 발악. 최후에 마지막 할 수 발악.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거다. 거의 이제 새벽이 눈앞에 멀지 않다. 새벽이 곧 눈앞에 동이 않다. 튼다. 저는 동이 봅니다. 튼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